네, 저 노준석 교수님 모셨고요. 노 교수님은 어, 저랑은 개인적으로 예전에 노 교수님 학생이었을 때 제가 학회에서 이제 보고 좀 친해져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시고요. 그 후에 이제 포항공대로 오셔서 연구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좋은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기계과와 화공과에 이제 전임 교수님으로 어떻게 보면 뭐 더블 어포인먼트라고 부르나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융합적인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아, 정말 연구를 넓은 범위에서 이제 좋은 연구를 하고 해주고 계신데 특히 그 중에서 나노광학 디자인을 머신러닝 테크닉을 사용해서 하는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셨어요. 리뷰 논문도 쓰시고 그래서 제가 요번 우리 세미나 이번 학기 오거나이즈 할 때 이제 한 명씩 초청을 하잖아요. 가장 먼저 바로 떠올랐던 분이 노준석 교수님이시고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또 오케이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노준석 교수님을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공유 끌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 소개받은 포항공대 노준석입니다. 예, 오늘 제가 장승 교수님 이렇게 초청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발표할 내용은 이제 교수님이 오늘 소개해 주신 뭐 나노포토닉 뭐 어떤 소자라든지 그런 건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뭐 역설계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측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전문 분야는 뒤에 슬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오늘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것들 중에서 패터닝, 그러니까 나노 공정을 원래 오랫동안 해왔고요. 여러 가지 나노 구조체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뭐 증착을 할 때 오늘 배운 어떤 증착을 할 것인지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지 하여튼 그런 거를 전공으로 많이 했고요. 오히려 요새는 이제 또 응용으로 이제 오늘 교수님 소개해 주신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미래 디스플레이, 뭐 광소자 이런 연구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우연치 않게 이거를 하게 됐는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제가 2017년에 이제 과제가 이제 자꾸 떨어져 가지고 처음 이제 한국에 와서 계속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그냥 아무거나 막 다 써봤는데 그냥 됐어요. 우연치 않게. 그 뒤로 이제 저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접근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진입 장벽이 되게 낮고요. 물론 거기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접근을 하려면은 되게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그거를 가지고 응용을 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어떤 알고리즘을 누군가 개발해 놓은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목적으로 뭐 구조체 설계나 어떤 공정이나 이런 데 사용을 하는데 어떤 데이터로 학습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런 약간씩만 이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뭐 깊은 수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파이썬이나 코딩 조금 할 줄 알고 그냥 기본적인 이해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본인의 분야에서 조금 이 인공지능 뭐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하는데 이제 조금만 공부하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할 내용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역설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을 때 뭐 광특성이면은 뭐 예를 들면은 교수님이 아까 보여주신 뭐 RGB 픽셀이 있는데 걔네들의 뭐 수명을 같이 하고 싶고 뭐 어떤 목적은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뭐 시간은 얼마고 광도는 얼마여야 된다고 정해줬을 때 뭐 예를 들면 RGB 픽셀 사이즈가 얼마야 돼야 될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제 그 얼마의 크기인가인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답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값을 인풋으로 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어떤 디자인. 그래서 이제 역설계라고 표현되는 그 한 가지 분야가 있고요. 대부분의 연구는 저도 이제 역설계에 해당이 되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포워드 모델링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어떤 값을 주고 예를 들면은 이 픽셀의 수명이 얼마냐 이 광원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뭔가를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임의의 값을 던졌을 때 뭐 그게 틀리다, 맞다, 혹은 뭐 유사하다, 스무고개 비슷한 거예요. 유사하다, 아니다, 비슷하다, 근접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이드를 주면서 어떤 뭐 학습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그렇게 포워드 모델링,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어떤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이제 응용한 사례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 겁니다. 노준석 교수님, 잠깐만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 네네. 예, 여기 지금 와 있는 학생들 중에서요, 네. 한 반 정도는 실제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쪽 연구를 하는 그룹에 있어요. 아 그러면은 예, 이제 그러니까 그걸 약간 참고로 더 좋네요. 네. 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전문가 앞에서 제가 이 주름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제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AI X에 해당하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이제 뭐 포토닉 디자인이나 뭐 매뉴팩처링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만들었던 굉장히 어려운 어떤 마이크로 나노 패터닝, 뭐 증착, 이제 구조, 어떤 재료의 선택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뭐 설계를 해요. 그래서 제가 대충 뭐 이러면은 뭐 투과율이 높을 것이다, 낮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측정을 해보면 되는데 불행히도 이게 나노 공정을 하다 보면은 비용도 굉장히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떤 그만한 시간과 돈의 여유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혹은 해보고 싶은데 교수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하고요.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일련의 어떤 최적화 과정 시뮬레이션이라는 툴이 있기 때문에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디자인이라고 인제 뭐 이렇게 어떤 값을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공정에 대한 어떤 이해나 뭐 접근이 없기 때문에 고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이 나노 전반적인 나노 사이언스에 인제 있어 왔습니다. 고거를 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인제 관건인데 뭐 간단한 배경은 이렇게 뭐 브레인을 저희가 모사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인풋과 아웃풋의 그런 상관관계를 찾는 거고 뭐 어떤 펑션 목적 함수를 정하고 에러가 가장 적어지는 쪽으로 저희가 인제 결론을 인제 만들어 가는 거고요.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설정하고 뭐 여러 학습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인제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어떤 광 특성을 줍니다. 특정 파장에서 뭐 흡수율이 얼마라든지 반사율이 얼마라든지 혹은 뭐 카이럴 그러니까 원평광이라면은 평광의 어떻게 흡수율 차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줬을 때 이제 이 딥러닝을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 이렇게 생긴 어떤 구조체의 디자인과 혹은 뭐 재료의 종류, 뭐 공정 조건 이런 것들을 인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는 인제 주로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저희 쪽 분야에서는 뭐 한 2017 년, 8년 요때부터 제가 과제를 수행할 고때쯤 인제 다 인제 이쪽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하는 뭐 예를 이런 금속으로 만든 나노 안테나의 어떤 구조를 저희가 알고 만들었더니 어떤 광특성을 보이는데 걔네들의 모양을 뭐 바꿈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혹은 방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멀티 레이어를 쌓아서 뭐 유전율을 제어하고 뭐 음의 굴절률을 만들고 이것저것 하는데 걔네들을 정말 뭐 완벽하게 그런 음의 굴절률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다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적용을 해보고 또 이거는 뭐 저희가 한 건데 코어 쉘 디자인을 저희가 많이 하죠. 뭐 퀀텀 닷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 어떤 재료로 코어하고 쉘을 결정할지, 두께는 얼마인지 뭐 이런 연구들이 인제 진행이 돼 왔고요. 뭐 인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쪼끔 더 복잡한 디자인이 생기고 쪼끔 더 어려운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또한 방법론 측면에서도 단순히 인제 있는 알고리즘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 더불어 뭐 여러 가지 뭐 어드조인트 프로블럼이라든지 토폴로지 옵티미제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제 기법들이 더해지면서 어쨌든 뭐 발전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인제 뭐 논문 쓰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고 또 그 얘기는 좀 실용적으로 더 이용하기는 쉬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제 저희가 첫 번째로 했던 연구인데 나노포토닉스 디자인 그러니까 구조 디자인을 하는데 이 CDC겐 컨볼루셔널 이 DC겐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나노 구조체를 디자인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이래요.
저희가 특정한 어떤 구조나 어떤 디멘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임의의 구조를 디자인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서는 이제 결과를 보면은 굉장히 결과들이 막 좀 만들기 힘든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은 임의의 디자인으로 모든 그 범위를 넓혀 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한 방법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저희가 나노 구조를 만들 때 패터닝을 하려면은 이제 CAD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포인트들의 좌표를 찍어 놓고 그 좌표를 따라서 전자빔 리소그래피가 인제 노광을 하고 혹은 이제 뭐 원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점의 개수라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 걸 하는데 그거를 좌표로 하지 않고 그냥 2D 바이너리 이미지로 그냥 바꿔서 인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되는 게 어떤 한 인제 사례겠죠. 인풋은 저희가 원하는 리플렉션 스펙트럼이고요. 아웃풋은 이제 2D 이미지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이미지가 나오면 픽셀 사이즈가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인제 어떤 CAD로 인제 도면을 그릴 수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바이너리 이미지로 결과값을 제공을 하고요. 데이터의 한 세트가 뭐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경우에는 어떤 피치라든지 유니셀의 사이즈나 기판의 정보들, 실리콘 기판에 실버 백플레이트로 깔려 있고 마그네슘 그 위에 올라가 있고 뭐 두께들은 이제 저희가 정해 놨고요. 원하는 거는 요 재료의 두께도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실버로 만든 이런 모양의 안테나인데 요거의 두께도 정해져 있고 일단 모양만 2D 모양만 이제 갖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용한 이 방법이 뭐 GAN이라는 방법은 원래 잘 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컨디셔널 딥 컨볼루셔널 제너레이티브 어드베스 네트워크를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잘 알려진 기법인데 그러니까 얘네가 하는 거는 뭐 잘 아마 이 전공자들이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 제너레이터 네트워크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라는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하는 거는 어떤 인풋 스펙트럼을 가지고 노이즈와 함께 인제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임의의 어떤 디자인을 인제 어떤 결과값으로 주는 거고요.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뭐 이런 막대기 모양이라든지 V자 모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모양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런 확률 정보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하는 거는 제너레이터가 만들어 준 어떤 그 디자인을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학습된 것들, 타겟 디자인 그룹과 인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비교를 함으로써 이제 어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좋은 건지, 잘 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판단을 하게 돼서 뭐 좋다, 나쁘다, 옳고 그르다를 인제 평가를 여기서 하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여기서 인제 평가를 해서 나쁘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인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너레이터는 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얘를 더 속일 수 있도록 더 좋은 디자인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인제 사람으로 인제 예를 들면은 인제 자존심이 상해서 더 이렇게 좋은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또 판단을 하고 인제 뭐 예를 들어 인제 이번에는 속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쟁적으로 이 두 네트워크가 인제 경쟁을 하면서 점점 더 좋은 디자인을 만들고 그 디자인이 우리가 원하는 광특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제 어떤 이제 경쟁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겐의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요 방법을 가지고 인제 저희가 요렇게 인제 해 봤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요 까만색은 인제 정답이에요. ground truth라고 그래서 요런 H 쉐입의 어떤 안테나로 아까 그 모양을 만들고 광특성을 측정을 해 보면은 반사 스펙트럼이 요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X축이 여기 밑에 있고요. 뭐 이렇게 이런 12 개의 테스트를 해 봤는데 이거를 가지고 인제 학습을 시킨 이후에 어떤 이 광특성을 원하는 디자인을 인공지능한테 달라고 해 보면은 주는 답이 요것들입니다. 상당 경우가 인제 유사하고요. 뭐 이런 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유사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쪼끔 비슷한데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L 쉐입을 유지를 하는데 뭐 중간에 뭐 약간 끊어져 있기도 하고 좀 두께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H였는데 약간 A 모양으로 변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나온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 보고 실제로 만들어서 측정을 해 봤을 때 그거의 스펙트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차가 있긴 하지만 개형이나 어떤 값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하고요. 저희가 어떤 나노포토닉스 구조를 디자인해서 결과를 볼 때 '아 이 정도면은 그냥 거의 맞네.' 그러니까 뭐 1-2 나노를 저희가 차이가 난다고 해서 '이거는 잘못됐어. 잘못 만들었어.'라고 할 수 없는 게 뭐 공정을 하다 보면은 10 나노, 20 나노 오차는 굉장히 빈번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개형이 맞고 어떤 뭐 중요한 그 포인트들만 맞으면은 저희가 이제 넘어가는 편인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predicted response를 보면은 상당히 얘네들이 준 디자인들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뭐 어떤 에러를 평가할 때 뭐 mean absolute 에러가 뭐 한 0.03이니까 뭐 꽤 괜찮은 편이다라고 일단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인제 이런 거를 인제 점점 이제 쪼끔 더 확장을 시켜가는데 그 인제 학습을 시키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인제 퀘스천을 던져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알고 싶은 거는 얘가 여기 있는 것들을 암기를 하는 거니까 외워 단순히 메모라이즈 해 가지고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모양과 그 저희가 맥스웰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 전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라인 매러 인터랙션의 어떤 관계를 정말 이해하고 거기에서 뭐 이런 리플렉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게 어떤 게 요소가 들어가는지를 이해하는지를 판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인제 요거예요. 요런 세모 모양이나 요런 별 모양을 가지고 요런 스펙트럼을 얻었는데 얘네가 주는 값들은 엉뚱한 값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습되지 않은 값들. 그러니까 요 별이나 동그라미나 완전 다르죠. 근데 옵틱스 입장에서는 둘이 거의 같아요. 물론 좀 다르죠. 근데 하여튼 거의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모가 있었을 때 이런 건데 H로 해도 굉장히 유사하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하는 거는 이런 쪽으로만 내가 그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디자인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뭐 경험 어떤 남의 논문을 봤을 수도 있고 내가 배웠던 걸 가지고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쪽에 약간 좀 오리엔티드 돼서 디자인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아 이런 것도 되네.'라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떤 이 어떤 코릴레이션이 모양과 어떤 이런 구조와 옵틱스의 관계가 유니크니스가 있는 건 아니에요. 1 대 1 대응이 아닌 거예요. 다양한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바탕으로 인제 어떤 걸 떼 봤냐면은 인제 실제로 저희가 하다 보면은 보통 뭐 디스커션 하다 보면은 인제 손으로 막 그리잖아요. 칠판에다 그리고. 그래서 손으로 그걸 그려 봤어요. 손으로 이렇게 요런 그래프를 그려 가지고 이 어떤 핸드 드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켰을 때 얘네들이 어떤 결과값을 주는지. 마찬가지로 보면은 요런 값들을 줘요. 이런 스펙트럼을 가지려면 요런 모양이면 됩니다. 실제로 얘를 요거는 인제 좀 만들어 보긴 힘들고요. 보면은 좀 만들기 힘든 어떤 좀 약간 굉장히 해상도 높은 정교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만들어 보진 못했는데 얘를 인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은 뭐 어떤 뭐 노이즈도 있고 좀 쪼끔 어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를 인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도 인제 쓸모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인제 가장 인제 뭐 리뷰어나 어떤 사람들이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저희는 인제 여기까지만 사실 하면 돼요. '아 잘 되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궁금증은 그럼 이게 정말 학습인지 아니면 어떤 암기인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판단 근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학습의 근거. 그래서 인제 저희가 한 거는 이렇게 9 개가 다 다른 인제 모양인데 노이즈를 쪼끔씩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자극이나 그런 것들을 쪼끔씩 바꿨을 때 얘네가 그것이 바뀌는 것을 인지하고 그거에 맞춰서 인제 그 값들을 내줘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을 판단을 하고 이게 바뀐다는 것도 알고 그거에 맞는 새로운 계산값들을 새로운 결과값들을 맞춰서 인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도 비슷한 게 하나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통해서 단순 암기나 어떤 그 대응 1 대 1 대응을 인제 기억하고 있다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정말 구조와 전자기파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답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너레이터 네트워크가 인제 어떤 저희가 노이즈를 이제 쪼끔씩 쪼끔씩 바꿨을 때 이제 그거에 맞춰서 따라온다라는 거를 뭐 어떠한 그런 학습의 판단 근거로 인제 저희가 제시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인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인제 아까 앞에서는 저희가 인제 디자인만 했어요. 2D 모양만 했었는데 인제 상당 경우에 저희가 재료의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재료를 선택해야 그런 특성이 나올 건지. 예를 들면은 플라즈모닉스라는 거는 보통 인제 귀금속을 바탕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의 어떤 근본 원리는 뭐 그 플라즈모닉스에 사용되는 그 귀금속의 어떤 플라즈마 프리퀀시 그러니까 드루드 모델로 그 엡실론을 뽑아 보면은 걔네들에 있는 그 값들이 가시광선 영역 UV 그쪽에 인제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인제 그걸 알고 있으니까 '가시광선에서 그냥 실버나 뭐 골드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인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를 상당 이제 비일비재하게 만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적합한지에 대한 어떤 그 재료의 선택의 문제하고 또 앞선 그 이제 디자인의 문제, 디멘전의 문제를 같이 풀고자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 스트럭처 파라미터, 그러니까 디자인의 문제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밸류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디멘전이라는 거는 이제 연속적인 값들이고요. 이 재료의 선택은 그러니까 선택입니다. 재료의 종류는. 그래서 선택의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이거지만 뒤에 있는 파라미터는 연속적인 밸류다. 그래서 두 개가 성향이 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한 방법은 재료는 그런 선택의 문제니까 인덱스화를 시켜가지고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중에 고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아까 했던 대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머티리얼 파라미터가 머티리얼 프로퍼티 이 종류가 이 저희가 원하는 그 이 학습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어떤 로스 펑션을 저희가 조금 이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여기서의 어떤 그 결과값은, 그러니까 인풋 값은 electrical dipole, 그러니까 ED response하고 magnetic response예요. 그러니까 요런 값들이 있을 때 어떤 코어 쉘 디자인이 우리가 해줄 건지. 그래서 3 개의 재료의 종류와 3 개의 그 반지름을 주게끔 저희가 아웃풋으로 인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인제 머티리얼의 어떤 그 인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많이 쓰는 것들 요렇게 대략 한 7-8 개를 골라 가지고 0 부터 7 번까지 번호화를 인제 시켰고요. 그래서 그 함수 그거를 인제 반영을 한 어떤 저희가 뭐 요 재료에 대한 그 머티리얼 에러 펑션을 여기 안에다가 인제 저희가 잘 이렇게 녹아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regression problem하고 classification problem을 한꺼번에 풀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하였다.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내가 네트워크가 이렇게 2번이 들어가는데 뭐 2번이 들어간 이유는 특별한 게 없고, 이 인제 인풋 값으로 ED랑 MD 값들을 줬어요. 그럼 인제 여기를 지나서 이제 디자인을 줍니다. 그러면은 머티리얼 3 개, 두께 3 개를 인제 주고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얘가 잘 되는지를 아까 판단을 하는 그 빨간색으로 그려진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같이 인제 넣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값을 가지고 이 광특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렸을 때 이 ED랑 MD 값이 뭐가 나오는지, 그럼 얘랑 얘를 인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를 뭐 저희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그 안에는 디자인 네트워크가 있고 뭐 스펙트럼 네트워크가 있다. 그래서 그 2 개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인풋 값으로 ED/MD가 있을 때 이제 요런 값을 줍니다. 그래서 요게 1 번에 해당하는 결과는 카퍼를 쓰고 실리콘을 쓰고 각각의 두께 여기 번호를 줘요. 447 두께 정보가 이렇게 뭐 땡땡땡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보면은 인제 좀 이상한 값들이 있어요. 막 이런 사실 소수점 두째짜리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어차피 1 나노미터 단위를 저희가 만들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좀 이상한 것들,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봤더니 M3는 없어요. 그러니까 M3가 없고 그러니까 2 개로 된 코어 쉘 구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저희가 뭐 요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뭐 그냥 그대로 놔뒀고요. 이걸 가지고 다시 뭐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여기에서 해준 디자인이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거랑 뭐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또 마찬가지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디자인이 잘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고요. 또 똑같이 인제 저희가 이 학습의 근거로 쪼끔씩 인제 바꿔 봤어요. 뭘 바꿔 봤냐면은 웨이브랭스를 쪼끔씩 바꿔 봤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340 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쪼끔씩 그 작동 파장을 저희가 450 이쪽으로 옮겨 봤어요. 그러니까 UV에서 가시광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경향을 보면 이렇게 따라와요. 따라오는데 거기서 인제 쪼끔 아까랑 다르게 좀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피지컬리 그런 알고 있는 지식하고 매칭이 됩니다. 뭐냐면은 UV 영역에서는 알루미늄이라는 게 그 플라즈모닉 재료로 가장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350 나노, 360 나노 요 영역대에서는 알루미늄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게 한 380, 390을 넘어가면서부터 알루미늄보다 골드나 실버를 쪼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얘기는 또 실버랑 골드는 가시광선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드루드 모델에서 저희가 플라즈마 프리퀀시를 보면은 알루미늄과 실버의 그 이 레조넌스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물리적으로 그런 맞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얘네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에서 가시광선으로 오면서 점점
네, 실버나 골드를 선택하는 확률이 많아졌다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피지컬 이제 인투이션이 굉장히 이렇게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저희 결론으로 만들었고요. 실제 뭐 그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디자인해서 뭐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만들어 보고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ED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모양을 주고 걔네들의 뭐 이런 FDTD로 어떤 프로파일까지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어떤 툴을 디자인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뭐 ED일 때는 굉장히 잘 되고요. MD일 때는 이제 조금 더 어렵습니다. 원래 항상 마그네틱이 일렉트릭보다 어려운데 일단 마그네틱도 뭐 어느 정도 만족스럽게 잘 됐고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메타 물질을 연구하는데 음의 굴절률이라는 거를 항상 가장 관심사였어요, 저는. 근데 그 음의 굴절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렉트리컬 레조넌스하고 마그네틱 레조넌스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뭐 동시에 마이너스 값이 돼야 돼요. 엡실론하고 뮤 값이. 그럼 그랬을 때 그거를 찾는 디자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관적으로 계속 찾고 반복적으로 인제 삽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같은 파장에서 둘 다 이 엡실론이랑 뮤 값을 같이 마이너스로 주는 값을 만약에 준다면은 아직 찾지 못했고요. 만약에 준다면은 굉장히 그 디자인이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electrical response랑 magnetic response를 뭐 같이 따로든 같이든 함께 이런 설계를 할 때 굉장히 그런 설계의 어떤 자유도가 높아지고 많은 수고를 덜어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들까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디자인을 주거나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고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 했던 2 가지 연구 결과고요. 그다음부터는 요 3번째 연구는 사실은 그냥 이제 쪼끔 이제 계속 확장을 해 가고 있는 거예요. 확장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같은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피크가 인제 하나였어요. 피크가 하나였는데 그 피크를 이제 여러 개 상당수의 경우에 이 멀티플한 피크가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밴드를 가지는 경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그 RGB에서 예를 들어서 블루에서 리플렉션을 뭐 줄이고 다 흡수시키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G에서 그린에서 블루 이 레드에서 어떤 3 가지 파장을 동시에 우리가 요런 컨트롤을 했을 때 그거에 맞는 또 디자인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까? 여기서 뭐 저희가 한 건 색깔은 아니고 그 observer를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요런 방법을 한번 써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풋은 이렇게 1개 이상의 그 피크와 스펙트럼의 정보고요. 그다음에 아웃풋은 여기는 저희가 그레이팅으로 저희가 한정을 짓고 그 그레이팅에 재료는 정해 놨어요. 재료는 실리콘 옥사이드랑 알루미늄으로 정해 놓고 그 어떤 그 이 피치하고 위스하고 높이들 이런 것들을 결과값으로 얻어내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진행을 해서 인제 하나일 때는 인제 이 개수가 아무래도 개수가 많아지면서 에러도 좀 많아지고 좀 이게 좀 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1 개일 때는 이렇게 뭐 좀 지글지글하긴 하지만 어떤 경향성을 잘 따라가고요. 3 개일 때는 쪼끔씩 인제 조금씩 벗어나는 애들이 생기지만 저희가 어떤 뭐 에러 값을 이 민스퀘어 에러를 저희가 플롯을 해 보면은 뭐 6% 정도면은 나쁘지 않게 우리가 디자인하는 데 사용하고 이 정도는 공정 오차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괜찮다. 네. 물론 이게 괜찮다 안 괜찮다는 유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수긍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인제 진행을 하게 됐고 또 비슷하게 인제 쪼끔씩 이제 수법이 다 똑같습니다. 1번 하고 나서는 쪼끔씩 인제 바꿔 봤을 때 인제 요렇게 어떤 이 타겟 디자인하고 인제 새로 인제 얘네가 만들어 준 게 보이는데 어떤 물리적인 코릴레이션을 보면은 그러니까 레드로 갈수록 보통 구조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는 우리가 어떤 경향성을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레드 쪽으로 갈수록 얘네들이 그 그레이팅의 어떤 크기가 커진다는 거를 알 수 있고 얘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물리적인 전자기학적인 지식이랑 맞춰서 잘 디자인을 해 주고 있다라고 인제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인제 한 가지 저희가 한 거는 이렇게 인제 레이어를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7 번의 과정을 거쳐서 결과값을 얻는데 요때 인제 들어간 그 토탈 있던 뉴런이라고 하죠. 뉴런의 숫자가 500만 개였어요. 근데 그 500만 개를 잘 살펴봤더니 실제로는 쓸모없는 애들이 이렇게 많아요. 하얀색으로 보이는 부분 그러니까 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예요. 놀고 있는 애들인데 인제 이렇게 어떤 컴퓨터 리소스를 잡아먹고 있어서
저희가 컴퓨팅 파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얘를 이 네트워크 프루닝, 그러니까 조각 모음이죠. 조각 모음을 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날렸더니 한 160만 개의 뉴런만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그 디자인을 하는 네트워크로서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트워크 프루닝을 통해서 컴퓨팅 파워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런 겐에 기반한 디자인 방법을 적용을 하였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논문은 어저께 이제 출판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 개는 이제 다 유사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 있고 뭐 이렇게 왔던 거고요. 이번 방법은 조금 이제 다른데 이 더블 딥 큐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방법이고요. 예전에 이제 일본 그 비디오 게임 업체 아타리라는 데에서 만들어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리워드 시스템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인제 어떤 인풋 값을 주고 결과를 내라라고 하는데 학습을 물론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은 인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어떤 요런 디스크 모양의 원형 디스크인데 그거의 어떤 뭐 최저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 100 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얘가 인제 '그럼 100이 아닌가?' 하고 인제 늘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리면은 110 이라는 값을 예를 들어 10 이라는 값을 그대로 놔뒀어요. 원래 10 이었는데 그러면 리워드를 이만큼을 줘요. 10 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얘가 한번 줄여 봅니다. 이 크기를 5로 줄였더니 결과값이 그러니까 리워드가 좀 줄었어요. '아 그럼 이쪽이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그 원래 값으로 인크리즈를 시켰더니 또 10 점을 줘요. '아 그럼 이쪽이 맞나 보다.' 하고 또 증가를 시켰더니 점수를 더 많이 줘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증가를 하다가 하여튼 최적의 값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 시스템인데 요거는 인제 이런 거 설계할 때는 되게 좀 유용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나노 구조가 색깔을 인제 absorption과 reflection을 결국 컨트롤하는 거예요. 어떤 색깔을 낼 건데 그 색깔을 최적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리콘 기판에다가 여기 나이트라이드를 깔고 실리콘 디스크를 만들었을 때 요 4 개의 디멘전 크기를 주는 거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처음에 요런 색깔이 인제 나왔을 때 저희의 타겟은 요런 블루입니다. 색 좌표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인제 어떤 크기를 요렇게 줬을 때 요 색깔이 나왔을 때 어떤 리워드 값을 뭐 A라는 점수를 주고 다시 뭐 B를 주고 C를 주고 하면서 블루 쪽으로 갈 때까지 인제 결과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액션 아이템들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인제 저희가 요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결정을 해서 4 개의 파라미터를 증가하고 감소시키고 단순히 그러니까 증가 아니면 감소, 최소치, 최대치, 그다음에 스텝 얼만큼 줄일 것인지, 얼만큼 증가시킬 것인지. 그래서 그거를 인제 하는데 처음에 인제 나온 게 이 값이었어요.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주변을 인제 탐색을 하죠. 주변을 탐색을 하다가 그린 쪽으로 갔더니 '아 이쪽이 아닌가 보다.' 하고 또 가다가 레드로 갔더니 또 '이쪽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블루로 가다 보니까 점수가 높아지니까 요렇게 익스플로어하는 영역을 줄여가면서 점점 수렴을 해서 요 블루 값 여기로 인제 약간 수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 과정을 얼마나 뭐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가 인제 핵심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뭐 결과값을 보면은 인제 잘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3,400만 개의 그 경우의 수 중에서 한 9,000번 정도 이거를 해 보면은 최적의 값을 인제 찾아가는 거고요. 그거를 인제 기존의 어떤 최적화 방법이나 그러니까 왼쪽이 인제 그 더블 딥 큐런이 한 값이고요. 오른쪽이 어떤 기존의 어떤 알고리즘, 기존의 최적화 방법, 그 파라미터 스위핑 같은 걸로 했을 때 인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뭐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는 거가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값의 어떤 정확도를 봤을 때 뭐 요거는 사실 뭐 거의 유사하고요. 쪼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유사하게 최적의 값들과 잘 찾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또 인제 저희가 인제 수법이 다 비슷합니다. 하나를 인제 하고 나니까 또 저희 랩에서 인제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적용을 시켜 본 거죠. 홀로그램을 저희가 인제 요런 나노 구조를 통해서 만드는데 홀로그램의 효율을 저희가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를 막 하여튼 저희가 최적화를 하고 "이상적인 디자인이다."라고 하고 만들어서 논문을 냈는데 '정말 이게 이상적인 디자인일까?'라는 그 궁금증에서 제가 더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요렇게 생긴 구조, 양쪽으로 있는 요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홀로그램의 어떤 efficiency를 최적화를 maximize를 한번 해 봤고요. 마찬가지로 요런 과정을 거쳐서 했는데
요번에는 이제 경우의 수가 더 많아요. 한 50억 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한 2,000번 정도면은 결과값을 찾아갑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그 위상의 어떤 정보와 앰플리튜드를 여기 있는 나노 구조들이 인제 이렇게 이 인터랙션을 하면서 그 이 리플렉션이나 어떤 페이즈가 조절이 되는 건데 그 값들이 아까 단순한 리플렉션 계산보다 훨씬 더 쉬운 거죠. 한 2,000번 정도면은 최적의 값을 찾아가더라.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인제 실험으로 최적으로 했던 게 17% 정도의 효율을 가지는 홀로그램이었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했더니 물론 이게 30% 라는 값이 정말 그 이론적인 최대치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뭐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하여튼 단순한 이렇게 뭐 한 2-3주 정도 네트워크를 돌려서 만든 값이 뭐 꽤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뭐 '쓸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결론을 또 내리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인제 다양한 분야에 인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솔라셀을 저는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솔라셀을 하는 분들이 인제 하고 싶은 거는 효율은 당연히 높은 게 좋은 거고요. 그랬을 때 어떤 뭐 투명한 거를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목적으로 색깔을 낼 수 있다든지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그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인제 저희가 한 건 이겁니다. 솔라셀이 가지고 있는 효율이 한정을 짓는 거예요. 90%일 때, 80% 70% 60%일 때 얘네가 낼 수 있는 색깔의 범위가 인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효율을 포기할수록 낼 수 있는 색깔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런 그 방금 한 방법으로 딥큐러닝으로 했을 때 이게 인제 여기 파란색 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사이언스 네이처에 나온 그 논문들의 색깔과 요 효율입니다. 근데 요 네 이걸로 디자인을 했더니 유사한 색깔을 내면서 효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었죠. 한 5% 에서 15% 정도까지.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재미삼아 해 봤지만 뭐 꽤 괜찮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솔라셀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활용하실지는 이제 그 다른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저희가 뭐 업소버 디자인도 하고 뭐 상변화 물질을 이용해서 뭐 인설레이터랑 메탈릭 상이 어떤지 그런 스위칭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뭐 어떨 때는 absorption을 하고 어떨 때는 인제 reflection을 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설계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인제 또 더블 딥 큐러닝이라는 분야를 좀 공부를 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네 할 거는 인제 그 포워드 모델링이에요. 포워드 모델링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 사진을 보면서 "얘는 고양이다, 고양이다." 보여주면서 인제 뭐 개 사진을 보여주고 "이게 뭐냐?"라고 인제 맞추는 거죠, 고양이인지 개인지. 그래서 포워드 모델링이 인제 어떤 더 어렵습니다. 컴퓨팅 파워도 더 많이 필요하고 학습 시간도 더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뭐 1-2 개의 결과가 있긴 했는데 뭐 그거 이상 생각보다 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인제 여기 인제 저희가 했던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구조를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건 뭐 만들 일은 사실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뭐 골드로 만든 구조가 있을 때 '얘네들의 옵티컬 프로퍼티가 어떠냐.'라고 하는 게 인제 우리의 인제 목적인 거고요. 그래서 얘의 그 얘를 인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은 요렇게 파란색 결과값을 줍니다. IR에서 대략 뭐 2 개의 피크가 있고 뭐 인텐시티는 얼마이다. 근데 얘를 그냥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인공지능에다가 "얘 어떻게 돼?"라고 했을 때 요런 주황색 값을 주는 거예요. 거의 유사하죠. 예. 이게 인제 저희가 원하는 거니까 측정 없이 스펙트로스코피로 측정을 하지 않아도 얘의 광특성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SEM 사진만 보여주고도 얘의 광특성을 인제 측정하는 거죠. CD 값을 카이럴 구조의 CD 값을 알고 싶은데 그냥 SEM 사진만 보면은 CD 값 얼마 이렇게 나와 주면은 그 비싼 CD 장비가 인제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인제 고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네 요렇게 CNN이라는 네트워크랑 RNN이라는 네트워크 2 개를 사용했고요. 네 CNN이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거기에서의 어떤 특정한 정보들을 다 캐치해내는 거에 능숙한 어떤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extraction 피처가 되게 좋다. 그러니까 고양이의 어떤 특징들은 뭐 수염이 길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를 뽑아서 어떤 자기네 이런 방법대로 피처링을 하는 거고요. RNN은 인제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아까 겐 비슷하게 네트워크를 인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온 여기 있는 결과값들이랑 어떤 관계를 찾는 데 더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 CNN이랑 RNN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거는 요 2D, 3D 구조인데 사실은 2D 이미지로 이제 요 디자인을 가지고 보여줬을 때 어떤 아웃풋을 광특성을 결과값으로 주느냐 하는 게 이제 이번 이제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인제 그 디자인이에요. 금으로 뭐 요런 모양을 사실 뭐 만들 이유가 인제 왜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요렇게 임의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얘의 이제 뭐 이 40개 레이어를 거쳤을 때 지나고 나오면은 얘네가 예측해 준 값이 요거 인제 주황색이고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도 해 봤고 저희가 얘를 실제로 전자빔 리소그래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비교를 했더니 거의 유사하게 잘 됐어요. 근데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또 공정을 하다 보면은 공정상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CAD 상으로는 샤프하게 디자인이 되는데 실제로 만들어 보면 인제 쪼끔 이렇게 여기가 뭉툭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잘 여기가 막 이렇게 뾰족하게 안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뭐 굉장히 유사하게 결과값들이 나오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공정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기계과에서는 디자인 포 매뉴팩처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 이 장비가 어떤 조건이 이 최대치인지, 그러니까 레졸루션이 얼마인지, 라운드니스는 얼마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함께 학습을 시키는 거를 저희가 뭐 세계 최초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인제 여기저기 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런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이제 전파죠. RF 웨이브에서 어떤 노이즈가 많이 있는 전파를 주고 얘의 프리퀀시를 맞추는 건데 뭐 그런 데도 상당히 잘 되더라라고 하는 거라서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포워드 모델링은 쪼끔 더 어렵습니다. 이게 하여튼 데이터량도 방대해야 되고 실제로 이 컴퓨팅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막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이럴 프로퍼티를 얻기 위한 그 연구는 이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고거를 인제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인제 3년 전에 했던 건데 요런 김창수 교수님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카이럴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카이럴 구조를 만들어서 그 카이럴 나노 구조와 카이럴한 빛이 들어갔을 때 서로의 상호작용을 봐요. 그랬을 때 뭐 어떤 이제 뭐 좌편광은 흡수가 되고 우편광은 투과가 되면서 요런 저희가 구조 색깔을 낼 수가 있고요. 근데 인제 문제는 얘를 저희가 만들어서 측정을 해 보고 결과를 볼 때까지는 색깔도 알 수 없고 네. 어떤 파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CD 값은 얼마고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시뮬레이션 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요게 한 크기가 한 대략 150 나노 정도 되는 3 차원 디자인인데 얘를 FDTD 가지고 하기에는 모델링도 어렵고 하나 하는데 시간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뭘 했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를 만들 때 그거를 만들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온도 조건에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몇 시간을 만들었을 때 농도가 얼마일 때 사용한 재료는 뭐일 때 요런 값 어떤 모양이 나오고 걔네들의 광특성을 실제 측정을 합니다. 그럼 고거를 한 세트의 데이터로 가지고서는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대한 시뮬레이션으로 모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또 모읍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앞선 연구들은 시뮬레이션과 실험이 7대 3 이에요. 시뮬레이션이 7 이고 실험 데이터가 3 인데 여기에서는 한 5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가 5,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5. 그래서 걔네들을 가지고 대략적인 또 피지컬한 인투이션이 있죠. 커지면은 크기가 커지면은 카이럴 프로퍼티가 더 그러니까 커진다. 그리고 이런 홈이 깊어질수록 뭐 커진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경향을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럼 그랬을 때 인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요게 인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포워드 모델링이랑 인버스 디자인 두 개가 인제 같이 있어요. 포워드 모델링은 뭐냐면은 여기 인제 뒷부분이에요. 어떤 저희가 만든 거를 가지고 SEM 사진을 저희가 찍어요 항상. 잘 만들어졌나 모양이 어떤가를 보는데 걔네들의 모양만 보고도 요렇게 카이럴한 프로퍼티들 뭐 CD 값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어떤 파장이라든지 G 팩터 같은 거를 그냥 스펙트로스코피 없이도 바로 주는 거. 고게 인제 포워드 모델링이 될 거고요. 인버스 디자인은 이제 우리가 만들고 싶어 하는 어떤 그 결과가 있어요. 파장 532에서 CD 값은 얼마 이상. 그랬을 때 어떤 제작을 해야 될 건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온도가 얼마고 pH가 얼마고
그로스 타임은 얼마고 뭐를 첨가했을 때 그런 모양이 나올지 해 보기 전에는 저희가 모르거든요. 그 릴레이션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딱 자판기처럼 '아 난 이거 만들고 싶어.' 이런 거 빨간색. 그랬을 때 "아 그럼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이제 공정 조건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인제 긴 프로젝트 시간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간단하게 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계공학에서 많이 하는 사출 성형, 그러니까 우리 그 어떤 플라스틱 같은 거 병 찍어내는 거 하는데 그런 거에서 적용을 했는데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만들고 싶을 때 어떤 사출 성형 공정 조건이 있어야 될지 그러니까 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게 뭐 매뉴팩처링으로 치면은 일반 기계 가공부터 나노 수준의 어떤 특성 평가 가공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뒤에 나오는 이 포워드 모델링은 인제 우리가 실험을 뭐 하면 되지만 이제 그 실험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뭐 비싼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굳이 그런 걸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때 그런 거에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어떤 좀 뭐 비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저희가 요런 인공지능 몇 가지 방법 겐이랑 뭐 더블 딥 큐러닝 요런 CNN, RN을 요 콤비네이션은 이제 저희가 뭐 그냥 짜집기를 한 거죠. 두 개를 같이 활용을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응용할지 해서 저희는 나노 방법 그리고 걔네들의 어떤 광 특성 그리고 이제 걔네들을 만드는 방법 요 세 가지를 잘 연결시켜서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뭐 나노 포토닉스에 한정을 짓기는 했지만 뭐 꼭 한정될 필요가 없어요. 일반 뭐 페로브스카이트 나노 머티리얼이라든지 올레드라든지 여기 나노 일렉트로닉스라든지 분명히 본인의 어떤 그 목적만 딱 정의가 되고 잘 활용한다면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게 한 10개 이상의 논문 내용을 함축적으로 이제 전달을 드려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